빨간 머리 앤. 매슈가 퍼프 소매 옷을 고집하다. 매슈는 10분 동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춥고 온통 잿빛인 12월의 어느 날 땅거미가 질 무렵에 매슈는 부엌에 들어왔다. 그리고 구석에 있는 나무 상자에 앉아서 장화를 벗고 있었다. 거실에서 앤과 반 친구들이 요정의 여왕 연극을 연습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잠시 후 앤과 친구들이 즐겁게 깔깔거리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도를 지나 부엌으로 우르르 들어왔다. 아이들은 매슈를 보지 못했다. 매슈가 수줍어하며 나무 상자 뒤 어두운 곳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이었다. 한 손에는 장화를, 다른 한 손에는 장화 벗을 때 쓰는 도구를 든 채였다.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코트를 입으면서 연극 대사와 발표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매슈는 그 상태 그대로 10분 동안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앤도 아이들 틈에 있었고 다른 아이들만큼이나 눈이 반짝이고 활기가 넘쳤다. 하지만 매슈는 불현듯 앤이 다른 아이들과 어딘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 매슈는 걱정스러웠다. 앤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밝은 얼굴, 커다랗고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 섬세한 이목구비를 가졌다. 관찰력이라곤 없고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데 아무런 재주가 없는 수줍음 많은 매슈마저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였다. 하지만 매슈가 눈치챈 차이점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럼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이들이 서로 팔짱을 끼고 얼어붙은 긴 오솔길 밑으로 사라져 각자 집에 돌아가고 앤이 공부를 하러 집에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이 질문이 매슈의 뇌리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 일에 대해 마릴라와 상의해야겠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다. 마릴라라면 분명히 차갑게 코웃음을 치면서 앤과 다른 아이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다른 아이들은 때때로 입을 다물지만 앤은 결코 입을 다무는 일이 없다는 점이라고 말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런 말은 매슈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매슈는 파이프 담배에 의지하며 이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비록 마릴라가 질색을 했지만 말이다. 2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며 열심히 생각해 본 끝에 매슈는 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내게 되었다. 다른 아이들과 앤의 다른 점은 바로 옷차림이었다. 매슈가 이것에 대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초록 지붕집에 온 이후로 앤이 다른 아이들 같은 옷을 입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느껴졌다. 마릴라는 언제나 똑같은 옷본을 사용하여 수수하고 어두운 색깔의 옷만 만들었다. 매슈는 옷에 유행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이나마 간신히 알았는데 유행의 문외한인 매슈의 눈에조차 앤의 옷소매가 다른 아이들의 소매와 다르다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해 보였다. 그날 저녁에 앤 주위에 있었던 아이들의 모습을 매슈는 천천히 떠올려 보았다. 모두 빨강, 파랑, 분홍, 하양 같은 화사한 색의 옷을 입고 있었다. 어째서 마릴라가 앤에게 밋밋하고 단순한 옷만 입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물론 그것도 나름대로 괜찮을 것이다. 마릴라가 그런 일에 대해 잘 알 테고 앤을 도맡아 키우고 있으니 말이다. 분명 이해하기 힘들지만 지혜로운 뜻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에게 예쁜 옷 한 벌을 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다이애나 베리가 항상 입는 것 같은 옷 말이다. 매슈는 앤에게 그런 옷을 줘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정도를 지나친 간섭이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크리스마스는 2주밖에 남지 않았다. 멋진 새 옷은 선물로 제격일 것이다. 매슈는 만족스럽게 한숨을 내쉬며 담배 파이프를 치우고 잠자리에 들었다. 마릴라는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몽땅 열어서 환기를 시켰다. 바로 다음 날 저녁에 매슈는 앤의 옷을 사기 위해 카모디로 향했다. 어려운 일을 해치워야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상태였다. 쉬운 일은 확실히 아닐 것 같았다. 다른 물건을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여자아이 옷이라니 그걸 사려면 상점 주인의 자비로운 도움이 필요했다. 한참 동안 수고해본 끝에 매슈는 윌리엄 블레어네 가게 대신 세뮤얼 로슨네 가게에 가기로 했다. 커스버트 집안 사람들은 언제나 윌리엄 블레어네 가게에 가곤 했다. 이것은 마치 장로교 교회에 출석하거나 공화당에 투표하는 것처럼 양심이 달린 문제였다. 하지만 윌리엄 블레어의 두 딸이 종종 가게를 본다는 점은 여자를 무서워하는 매슈에게는 너무 두려운 일이었다. 사려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을 때에는 그 여자 직원들이 있어도 괜찮았다. 하지만 이렇게 직원과 상의를 해야 하는 품목을 살 때는 꼭 남자 직원이 있는 가게에 가고 싶었다. 그래서 로슨네 가게에 가기로 한 것이었다. 세뮤얼 로슨이나 그의 아들이 일하고 있을 것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아뿔싸, 매슈는 세뮤얼이 최근에 가게를 확장해서 여자 직원을 한 명 채용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세뮤얼의 아내의 조카인 그 여자는 머리카락을 크게 부풀려 높게 올린 멋쟁이였는데 대굴대굴 잘 움직이는 커다란 갈색 눈동자를 가졌으며 보는 사람이 당황할 정도로 활짝 웃곤 했다. 그리고 아주 세련되게 옷을 입었으며 장식이 주렁주렁 달린 팔찌를 몇 개나 착용해서 손을 움직일 때마다 팔찌들이 반짝거리고 짤랑거렸다. 가게에 그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매슈는 깜짝 놀랐다. 달랑거리는 팔찌 장식들 덕분에 거의 넋이 나갈 정도였다. 커스버트 씨, 도와드릴까요? 루실러 해리스 양이 양손으로 카운터를 두드리며 밝고 싹싹한 말투로 물었다. 저기, 정원용 갈퀴가 있나요? 매슈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해리스 양은 좀 놀라는 기색이었다. 하긴 12월 중순에 정원용 갈퀴를 산다니 놀랄만도 했다. 아마 한두 개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층 창고에 있을 거예요. 거기서 찾아볼게요. 점원이 자리를 비운 동안 매슈는 다시 한번 시도를 하기 위해 놀란 마음을 가다듬으려고 애썼다. 갈퀴를 가져온 해리스 양은 명랑하게 물었다. 커스버트 씨, 다른 필요한 물건이 있으신가요? 매슈는 양손에 힘을 주며 용기를 내어 대답했다. 글쎄요, 그렇게 물으시니까 살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초씨를 사고 싶은데요. 해리스 양은 매슈 커스버트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매슈가 완전히 도른 게 틀림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건초씨는 봄에만 팔아요. 지금은 없어요. 해리스 양이 거만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럴 테지요. 그럴 거예요. 불행한 매슈는 갈퀴를 움켜쥐고 문으로 향하며 더듬거렸다. 문턱에 다다라서 매슈는 돈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내고 비참한 기분을 느끼며 돌아섰다. 해리스 양이 거스름돈을 세는 동안 매슈는 필사적인 마지막 시도를 하기 위해 온 힘을 끌어모았다.
저기, 너무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것도 사고 싶은데요. 뭐냐면 설탕을 좀 볼까요? 흰 설탕이요? 흑설탕이요? 해리스 양이 참을성 있게 물었다. 네. 흑설탕이요. 매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쪽 통에 있어요. 해리스 양이 팔찌에 달린 장식을 짤랑이며 그쪽을 가리켰다. 저거 한 종류밖에 없어요. 그럼 9kg 주세요. 매슈가 이마에 구슬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말했다. 집으로 향하는 길을 절반쯤 가고 나서야 매슈는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아주 무시무시한 경험이었지만 단골 가게를 저버리고 낯선 가게에 가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집에 도착한 후에 매슈는 갈퀴를 연장 보관용 헛간에 숨기고 설탕은 마릴라에게 가져다 주었다. 흑설탕이라니. 아휴, 왜 이렇게 많이 사온 거예요? 마릴라가 외쳤다. 일꾼이 먹을 귀리죽이나 흑설탕 케이크를 만들 때 말곤 흑설탕 쓸 일이 없는 거 알잖아요. 겨울에는 일꾼 제리도 안 오고 케이크는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품질도 안 좋네요. 너무 거칠고 까매요. 윌리엄 블레어네 가게는 보통 이런 거 안 파는데 나는 언젠가 쓸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매슈는 이렇게 변명했다. 골똘히 생각해 본 결과 매슈는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여성한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마릴라는 제외였다. 마릴라라면 분명히 이 계획에 찬물을 끼얹어 버릴 것이 틀림없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린드 부인밖에 없었다. 이 두 명을 제외하고 에이번리에 매슈가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여자는 아무도 없었으니 말이다. 그런 이유로 매슈는 린드 부인에게 갔다. 사람 좋은 이 숙녀는 지칠 대로 지쳐버린 매슈의 짐을 덜어주었다. 내게 줄 옷을 골라달라는 거지요? 물론이에요. 내가 할게요. 내일 카모디에 갈 일이 있으니까 그때 볼게요. 특별히 생각나는 옷 있나요? 없다고요? 알겠어요. 그럼 내가 가서 보고 결정할게요. 우아한 짙은 갈색이 앤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윌리엄 블레어네 가게에서 아주 예쁜 천을 봐둔 게 있어요. 만드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좋겠죠? 마릴라가 만들면 앤이 깜짝 선물을 받기도 전에 눈치를 채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조금도 성가시지 않아요. 난 바느질을 좋아하니까요. 우리 조카인 제니 길리스한테 맞게 만들게요. 걔랑 애는 몸집이 쌍둥이처럼 똑같거든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요즘 사람들은 소매를 옛날이랑 다르게 만드는 것 같더군요. 힘들지 않으면 요즘 방식으로 소매를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퍼프 소매요? 물론이지요. 조금도 걱정하지 말아요, 매슈. 최신 유행으로 만들어줄게요. 린드 부인이 대답했다. 매슈가 가고 난 후 린드 부인은 혼잣말로 말했다. 그 가엾은 애가 한 번이라도 멋진 옷을 입는 걸 보게 된다니 정말 잘됐다. 마릴라가 걔 옷 입히는 거 보면 어처구니가 없어. 말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몇 번이나 나더라니까. 하지만 말해주고 싶어도 참아야지.
마릴라는 조언 같은 걸 안 바라니 말이야. 마릴라는 애를 키워본 적이 없으면서도 나보다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잘 안다고 생각한다니까. 애를 안 키워본 사람은 그렇게들 생각하지. 애들을 키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세상 모든 아이한테 적용되는 절대 불변의 육아 법칙 따위는 없다는 걸 아는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슨 수학 공식처럼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줄 안다니까. 계산한 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식이지. 하지만 피와 살로 만들어진 사람은 수학처럼 정확하게 되는 게 아니야. 이 점이 바로 마릴라 커스버트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지. 아마 마릴라는 그렇게 옷을 입혀서 앤한테 겸손한 마음을 길러주려는 거겠지. 하지만 그런 건 오히려 부러움이랑 불만만 키워줄 뿐이라고. 앤도 분명 자기 옷이 다른 애들 옷이랑 다른 걸 알고 있을 테니까. 참, 매슈가 이걸 눈치채다니. 60년이나 잠들어 있다가 이제 깨어난 모양이야. 그 이후 2주 동안 마릴라는 매슈가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린드 부인이 새 드레스를 가져오기 전까지는 그게 무슨 일인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마릴라는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반응했다. 하지만 마릴라가 옷을 만들었다가는 앤이 눈치를 채게 될 수 있다고 매슈가 걱정을 해서 자신이 옷을 만들었다는 린드 부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곧이곧대로 믿지는 않은 듯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매슈 오라버니가 2주 동안 뭘 숨기면서 싱글벙글했던 이유군요. 그렇죠? 마릴라는 무뚝뚝하면서도 관대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바보 같은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난 앤이 다른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따뜻하고 실용적이고 좋은 옷을 이번 가을에 3벌 만들어줬으니까요. 그 이상은 낭비예요. 이 소매 만들 때 쓴 옷감으로 블라우스 한 벌은 좋게 만들겠네요. 장담할 수 있어요, 오라버니. 오라버니는 앤의 허영심을 부추기고 있어요. 걘 지금도 공작새만큼이나 허영심이 많다고요. 어쨌든 드디어 걔가 만족하긴 하겠네요. 이 우스꽝스러운 소매가 유행한 다음부터 이런 걸 입고 싶어 했으니까요. 처음에 얘기한 다음으로 말은 안 꺼냈지만요. 요즘 소매는 점점 커지고 점점 우스꽝스러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풍선 같아 보일 지경이에요. 내년쯤이면 퍼프 소매를 입은 사람들은 문을 지나갈 때 몸을 옆으로 돌려야 할 거예요. 크리스마스 아침에 세상은 온통 아름다운 하얀색이었다. 그해 12월은 날씨가 온화해서 사람들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눈이 오지 않는 그린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하지만 간밤에 소리 없이 내린 눈이 에이번니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애는 성에가 낀 초록 지붕집 창문 밖을 기쁨에 찬 눈으로 내다보았다. 유령의 숲의 전나무들이 온통 깃털 같은 눈으로 뒤덮여 아주 근사했다. 자작나무와 야생 벚나무도 진주를 주렁주렁 단 것 같았다. 쟁기질을 한 들판도 눈으로 뒤덮여서 움푹 파인 부분이 보조개처럼 보였다.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노래를 부르며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앤의 목소리가 초록지붕집에 울려 퍼졌다. 아주머니, 메리 크리스마스! 아저씨,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멋진 크리스마스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 너무 좋아요. 눈이 안 오면 크리스마스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린 크리스마스는 싫어요. 사실 초록색도 아니잖아요. 흉하고 빛바랜 것 같은 갈색이랑 회색이에요.
왜 사람들은 그걸 그린이라고 하는 걸까요? 왜? 어머, 매슈 아저씨, 이거 제 거예요? 어머, 매슈 아저씨. 매슈가 마릴라의 눈치를 살피며 드레스를 이제 막 종이 포장해서 주춤주춤 꺼내고 있었다. 마릴라는 찻주전자를 채우는데 열중하는 척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흥미를 갖고 곁눈질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애는 옷을 들고서는 큰 충격을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 얼마나 예쁜 옷이었는지. 비단처럼 반짝이는 부드러운 갈색 옷감이었다. 우아한 주름이 잔뜩 달린 치마, 섬세한 주름으로 장식된 최신 유행 웃옷, 목 부분에도 얇은 레이스로 만든 주름 장식이 달려 있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가장 멋진 건 소매였다. 팔꿈치까지 긴 커프스가 달려있고 그 위에는 두 단으로 나누어진 아름다운 퍼프 소매가 있었는데 가운데에는 갈색 비단 리본이 장식되어 있었다. 앤, 너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란다. 매슈가 수줍게 말했다. 왜 그러니, 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무슨 일이야? 앤의 눈이 벼랑간 눈물로 가득 찼던 것이다. 너무 좋아요. 아, 매슈 아저씨. 앤은 의자에 옷을 놓더니 양손을 모아쥐었다. 매슈 아저씨, 이거 정말이지. 너무 아름다워요. 아, 감사한 마음을 절대 다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이 소매를 보세요. 아, 마치 행복한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아침 식사를 하자. 마릴라가 끼어들었다. 난 내가 이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하지만 아저씨가 사주셨으니 소중히 입으렴. 이건 린드 부인이 너 주라고 두고 간 머리 리본이야. 옷이랑 어울리라고 갈색으로 만들었대. 이리 와서 앉으렴. 제가 어떻게 밥을 먹을지 모르겠어요. 앤이 황홀해하며 말했다. 이런 즐거운 순간에는 아침 식사가 너무 평범한 일처럼 느껴져요. 이 옷을 바라보면서 눈으로 요기를 해야겠어요. 퍼프 소매가 아직도 유행이라 너무 기뻐요. 제가 퍼프 소매 옷을 입어보기 전에 유행이 지나면 그 괴로움을 영영 못 이겨낼 것 같았어요. 일평생 슬퍼했을 거예요. 리본까지 주시다니 린다 아주머니께서 참 친절하세요.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순간이 올 때면 제가 모범적인 착한 아이가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려요. 그렇지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찾아오면 결심한 걸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지금부터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어요. 너무 평범한 일인 식사가 끝났을 때 빨간 코트를 입은 활기 넘치는 모습의 다이애나가 눈으로 뒤덮인 하얀 다리 위로 보였다. 애는 언덕 밑으로 날듯이 달려가 다이애나를 만났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이애나. 아, 너무 멋진 크리스마스야. 너한테 보여줄 멋진 게 있어. 매슈 아저씨께서 나한테 아주 멋진 옷을 주셨어. 퍼프 소매가 달린 옷을 말이야. 더 멋진 걸 상상조차 못하겠어. 나도 너한테 줄 게 있어. 다이애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여기 이 상자야. 조세핀 할머니께서 이것저것 잔뜩 들어있는 커다란 상자를 보내주셨어.
그리고 이건 너한테 주신 거야. 어제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어두워진 다음에야 상자가 도착했거든. 밤에 유령의 숲을 지나는 게 무서워서 못 왔어. 앤이 상자를 열고 들여다보았다. 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카드가 맨 먼저 눈에 띄었다. 그리고 깜찍하고 앙증맞은 염소 가죽 샌들이 있었다. 발끝은 구슬로 장식되어 있었고 세틴 리본과 반짝이는 버클도 달려 있었다. 어머, 다이애나, 이거 너무 멋져. 나 아무래도 꿈을 꾸고 있나 봐. 나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겠어. 이제 루비의 샌들을 빌리지 않아도 되잖아. 너무 잘 됐어. 걔 신발은 내 발보다 두 치수가 크잖아. 발을 질질 끌면서 걷는 요정은 이상할 텐데 말이야. 하마터면 조시파이가 좋아할 뻔했어. 그나저나 그저께 연습 끝나고 로브라이트가 저티파이랑 같이 집에 돌아갔대. 그런 얘기 너도 들었니? 그날 에이번리에 사는 모든 학생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강당을 장식하고 마지막 리허설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저녁이 되자 드디어 발표회가 시작되었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작은 강당이 관객으로 꽉 찼다. 출연자들은 모두 훌륭한 공연을 해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빛났던 건 앤이었다. 샘 많은 조시파에도 그 점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아, 정말 멋진 저녁이었지? 모든 게 끝난 후 별이 반짝이는 검은 밤하늘 밑에서 다이애나와 함께 집에 걸어올 때 앤이 큰 숨을 내쉬면서 말했다. 다이애나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모든 일이 아주 잘 됐어. 아마 $10 정도는 번 것 같아. 그거 아니? 앨런 목사님께서 우리 발표회 얘기를 기사로 써서 샬럿타운 신문에 보내신대. 어머, 다이애나, 우리 이름이 신문에 나오는 거니? 정말? 생각만 해도 황홀하다. 너의 독창은 너무 멋졌어, 다이애나. 사람들이 앵콜을 불렀을 때 내가 더 자랑스러웠지 뭐야. 내 마음의 벗이 칭찬을 받고 있어 하고 혼잣말을 했어. 앤, 너의 신앙송도 정말 대단했어. 그 슬픈 시 너무 멋졌어. 나는 너무 떨렸어, 다이애나. 앨런 목사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무대 위로 올라갔는지 모르겠어. 100만 개나 되는 눈동자가 날 뚫어지게 쳐다보는 느낌이었어. 신앙송을 시작도 못할 것 같았어. 하지만 그때 내 멋진 퍼프 소매를 떠올리고서 용기를 냈어. 그 퍼프 소매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 다이애나. 그래서 낭송을 시작했는데 내 목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처럼 느껴졌어. 꼭 앵무새가 된 기분이 들었어. 방에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해뒀던 게 하나님의 은혜지. 연습을 많이 안 했으면 절대 낭송 못했을 거야. 내가 제대로 괴로운 목소리를 냈니? 아주 제대로 괴로워했어. 다이애나가 장담했다. 내가 자리에 돌아앉을 때 슬론 부인이 눈물을 닦는 게 보였어.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다는 걸 생각하니까 감격스러웠어. 발표회에 출연하는 건 참 낭만적이야. 그렇지? 절대 못 잊을 추억이 될 거야. 남자애들이 한 대화극도 좋지 않았니? 길버트 브라이스가 진짜 잘했어. 앤, 내가 길버트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한 것 같아. 잠깐, 내 말 좀 들어봐. 요정 대하극 하고 나서 무대에서 뛰어올 때 너희 머리에서 장미 한 송이가 떨어졌어. 길버트가 그걸 주워서 자기 위도 주머니에 꽂는 걸 내가 봤어. 이 얘기를 하려던 거야. 내가 낭만적인 걸 좋아하니까 이걸 들으면 좋아할 줄 알았어.
그 사람이 뭐라든 나랑은 아무 상관없어. 난 그 사람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면서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아, 다이애나. 앤이 거만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날 저녁 20년 만에 처음으로 발표회에 갔던 마릴라와 매슈는 앤이 잠자리에 든 다음에도 잠시 부엌에 앉아 있었다. 어때? 우리 앤이 다른 애들 못지않게 잘했지? 매슈가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그래요. 잘했어요. 마릴라가 인정했다. 오라버니, 걔는 똑똑한 애예요. 생김새도 멋져 보이더군요. 이 발표회를 한다는 계획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하고 나서 보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밤 앤이 자랑스러웠어요. 걔한테 말해줄 생각은 없지만요. 글쎄다. 나는 너무 자랑스러워서 앤이 자러 가기 전에 그렇게 말해주었는걸. 매슈가 말했다. 앞으로 앤한테 뭘 해줄 수 있을지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겠어, 마릴라. 머지않아 에이번리 학교 말고도 다른 게 필요해질 것 같아서 말이야. 생각해 볼 시간은 아직 많죠. 마릴라가 말했다. 3월에 겨우 13살이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 앤이 다 큰 소녀가 됐다는 게 새삼 느껴지더군요. 린드 부인이 드레스를 좀 길게 만들어줘서 앤이 더 키 크게 보였어요. 뭐든 빨리 배우는 애니까 우리가 걔한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아마 퀸 교사 학교에 보내주는 거겠죠. 하지만 아직 앞으로 1, 2년 동안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글쎄다. 가끔 이런 문제를 생각해둬서 나쁠 건 없을 거야. 이런 건 많이 생각해보는 게 좋으니까 말이야. 매슈가 말했다.